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옵션 쿼드러플 만기를 맞이해서 초반에 갭 다운이 나온 뒤 눌림이 있었으나 장 마감 1시간 전부터 반등이 이루어져서 양매도장으로 마감되었고요. 해외 시장도 계속되는 변동성 매도장에 나스닥 선물은 전이 눌림을 상당량 회복해서 급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나스닥 매도 타임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 미국 증시는 S&P 중심으로 레벨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쿼드러플 옵션 만기 분석을 간단히 하고 전체 시장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오긴 했으나 이 정도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수준의 갭 다운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개장과 함께 2천억이나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줄였는데, 개인이 콜옵션 매수가 과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은 나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가 하면, 개인이 개장과 함께 매수한 콜옵션이 2만 계약이 넘어요. 그리고 이후 개장 후 10분 동안 2만 계약을 추가로 매수했죠. 이러면 지수 반등이 어렵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개인들이 콜옵션을 10분 동안에 4만 개 매수했다고 왜 주가가 빠지느냐라고요. 자, 개인이 콜옵션을 샀다면 누군가는 콜옵션을 매도했겠죠. 그게 바로 카운터파티, 바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기관 투자자예요. 보통 금융투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기주에는 금융투자의 옵션 매매 동향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금액보다는 수량을 보시면서 평균 발행 단가 등을 관찰하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매수를 하게 될 때 페어밸류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오를 거야 그러면 콜 매수, 내릴 거야 하면 풋 매수, 이렇게 베팅을 합니다. 반대로 마켓 메이커들은 각자의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 의해서 현재의 옵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계산하고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 옵션 매수 주문을 제출해서 주문이 체결됐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그 거래 상대방인 마켓 메이커가 생각한 적정 가격보다는 비싸게 매수 주문을 냈기 때문에 체결된 거예요. 싸게 매수 주문 내면 체결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옵션 만기주의 특정 시간 동안, 그리고 특정 지수 가격이 범위 내에서 개인이 옵션을 어떤 클래스, 콜인지 풋인지 대량으로 매수를 한지를 또 보면 오늘 지수가 오르는 게 맞는지 내리는 게 맞는지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한 1, 2분만 지켜봐도 되고, 조금 더 확실히 보려면 한 6분 정도만 봐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체결 평균 단가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발행 평균 단가죠.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시황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자, 아무튼 옵션 만기주에는 개인이 옵션 매수 동향, 그리고 수량으로, 그리고 체결 평균 단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선물 옵션 쿼드러플 만기예요. 이럴 때 하나 더 볼 것은 선물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를 보는 이유는 근월물 선물이 포지션이 작은 월물로 롤오버 될 때 매도가 롤오버 됐냐, 매수가 롤오버 됐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의 동향은 조금 특이했는데, 스프레드의 극적인 변화가 거의 없이 그냥 1.5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할 때 선물 스프레드가 2포인트까지 제법 강하게 개선됐죠. 이때의 롤오버 물량을 계산해보면 약 38,000 계약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물로 넘어간 선물 미결 계약정 27만 계약 중 네이키드로 롱로 추정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게 한 38,000 계약은 확실하게 매수 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롤오버를 평가를 하면 시장이 아주 중립 정도로 롤오버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더 보면 그렇게 개인들이 오전에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콜 345와 342, 그리고 콜 340까지 물타기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콜 거래량이 풋 거래량을 상회한 일이 있었죠. 오후 2시 이후로 외국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선물을 매수 롤오버 할 때 지수가 급등하게 되는데, 그때 개인들은 물렸던 콜옵션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균 단가가 중요하죠. 이번 특징이 풋옵션은 미결이 부족하고 콜옵션은 미결이 너무 많아서 콜옵션 환매가 나오지 않은 이상 콜 쪽으로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결제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개인이 살짝 갭다운 나왔다고 콜옵션을 또 대량으로 매수한 평균 단가를 보면
콜 342는 0.5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장중 미결 증가분 48,000 계약 중 콜옵션 342는 한 2만 계약 정도 되는데 이걸 결제 안 시키려면 마감 동시 효과의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를 342.5에서 한 0.52포인트, 그러니까 343만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 풋옵션의 그 발행 단가를 좀 봐야 되는데 342는 풋옵션이 0.97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41.5 이상으로만 결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만 안 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이거 양꽉 모드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코스피 200 지수는 342.75포인트로 콜옵션 342.5를 발행 단가 맞춰서 살짝 결제시켜준 정도로 마감했어요. 이래서 제가 근월물 옵션 매매를 안 하려는 겁니다. 자신이 포지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진다면 곧 나의 거래 상대방이 일반 호구 개미인지 아니면 마켓메이커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마켓메이커다 그러면 현물을 맞춰서 주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근월물 옵션 매매는 사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설 쓰고 앉아있느냐, 마켓메이커들이 무슨 결제 지수 맞추려고 현물을 사고 팔고 하느냐 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닙니다. 컨버전과 리버셜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결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선물 매도 저는 12개 추가로 쌓았어요. 그래서 9월물로 선물 22개를 해지로 잡았는데 9월 월물봉으로 본다면 저는 반드시 음봉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완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22개 쌓은 것이고요. 그 당분간은 저는 코스피 옵션 매매를 안 할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시황을 안 쓸 건 아닌데 어쨌든 월봉으로 9월 그 선물 월봉으로 월물봉이죠. 월물봉으로 위로 얼마가 열렸을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10포인트씩 올라갈 때는 저는 또 선물 매도를 추가든 콜 매도를 추가든 하방 세팅 더 할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다시 뭐 럭셔리 주식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됐는데 조금 헷갈리게 한 것은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부터 유럽 주식이 다시 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조정을 받고 나서는 다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유럽도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그래도 좀 약했죠. 뉴스플로로는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ECB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시장이 워낙 안 움직여서 뮤티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자산군들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우선 채권 시장은 오늘 그 유로존 채권 만기가 있었죠. 만기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인데 그 시간까지는 그냥 오르내리기만 하다가 밤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수출업 상총 건수가 의외로 높게 나오면서 잠시 채권이 튀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화도 반등이 세게 나왔죠. 다음 주에는 통화선물 만기가 있어요. 이제 5월 한 달 동안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6월 첫째 주 들어서 살살 힘이 빠지다가 오늘에서 달러가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이슈로 골드나 구리 등 원자재가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함께 반등을 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점점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마감 후에 아주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급락 이슈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70달러마저 깨자 69.03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4.73% 급락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핵 협정이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급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1시 30분에는 블룸버그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보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인 스퀴즈가 나오게 됐죠. 사실 이란 핵 협상 떡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또 여러 차례 우려먹었던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기름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용히 반등 중이라 풋감마가 살아나기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급락으로 풋옵션이 순간적으로 7더블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 기름은 스트레이트 반등해서 어쨌든 71달러 선에 안착을 했지만 저는 참 기름이 그렇게까지 빠질 장이 아니었는데 좀 심하게 언더슈팅한 것을 보면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이 기름롱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도 조금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추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러셀은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신규 실업 상승 건수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나스닥이 튀어오르고 러셀은 또 조심스럽게 눌리게 되죠. 이러한 흐름이 미국 본장 개장 직전까지 이 프리마켓 호가에 반영되어서 개장 시에 러셀은 이미 소폭 갭다운 출발하게 되고 나스닥은 강보합 출발하게 됩니다. 초반에 다우, 나스닥, S&P, 러셀 할 것 없이 계속 반등이 나오면 얻어맞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첫 30분 동안은 은행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S&P도 살짝 눌리고 러셀도 무려 1.2%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후에는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시작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은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서 원데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장중 8.3포인트까지 내려왔고 보면서 얘기하죠. 이 원데이 변동성인데 이 8.3포인트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최저치일 것 같아요. 네, 최저치죠. 네. 그리고 이제 9D, 그 9데이 변동성은 13.59, 그리고 일반 28일짜리 변동성은 13.65. 어떻게 9일짜리보다 13일짜리가 더, 28일짜리 변동성이 더 낮은 이유는 지금 9일짜리는 그 롤오버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 롤오버 있거든요. 옵션 롤오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 차올 28일짜리 변동성이 더 낮다라고 보는데 참 이거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면 변동성 매수 하고 싶죠. 예. 그래서 빅스가 역전이 났다 그러면 이건 빅스 매수해야 된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빅스 선물 6월물이 아직 만기가 2주 남아 있어요. 콘텐코가 지금 1.5포인트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매수 살짝 고민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단기로는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빅스가 지금 외바닥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빅스롱을 자신있게 담을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이 변동성 수준은 코로나 기간이 변동성 저점을 하회하지만 금리는 또 레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변동성 매도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승으로 S&P 일봉이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을 일주일 내내 이른바 똥개 훈련 시키듯이 첫날은 작은 윗꼬리 음봉, 그 다음날은 아랫꼬리 양봉, 그리고 그 다음날은 윗꼬리 음봉인데 점점 봉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더욱더 커진 봉 사이즈로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SPX를 보면 요거를 3일 정도로 3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치를 볼게요. 이게 점점 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점은 낮춰가고 있고 고점은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4300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기보다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뭘로 돌파가 나올 것이냐. 사실 토요일에는 경제지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그런데 이 금요일 지금 하루 남겨놓고 있죠. 시장이 일주일 주봉을.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CFTC의 그 S&P 순투기적 포지션이 발표돼요. 자, 6월 들어서 S&P 지수가 배리어 상단이 4250포인트를 여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배리어 상단. 그래서 여기서 네이키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버티는 게. 그래서 그 CFTC의 그 포지션에서 스탑로스가 네이키드 숏이 어느 정도 스탑로스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개별 종목을 보면 오전에 시장 당긴 것은 전일에 차익 실현 매도 맞았던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변동성 매도로 오른 것으로 보고 테슬라가 핵심이었어요. 테슬라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장 마감 후에 GM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10% 오르고 있죠. 근데 이 뉴스가 저는 테슬라의 이익 모멘텀에 얼마나 기여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숏스퀴지 재료로 돼서 나스닥을 또 끌어당겼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7월물 옵션을 근월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선물 미결제 약정은 그닥 많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옵션은 5주차 옵션이죠. 잔존일 대비 딱 적절한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서 방향성은 위든 아래든 어디든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봉이 꽤나 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관계없이 선물 매도 22개 잡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완전 엣지죠. 이거를 그대로 둘 거예요. 당분간 우리 증시 옵션 거래는 쉴 생각입니다. 시장이 위로는 약 2680포인트, 그러니까 선물 10포인트 정도는 더 열려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S&P 지수가 43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 그래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쇼스퀴즈로 올라가든 어떤 경로로 올라가든 뭐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S&P가 충분히 오버슈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투기적으로 숏을 잡기는, 그러니까 당장 뭐 풋옵션 매수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곧버스 매수도 조금은 더 기다린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선 채권이 바닥을 쳤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증시 고점과 채권 바닥이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 숏 그리고 채권 롱 이렇게 잡은 매니저들 지금 아주 탈탈 털리고 있죠. 아직도 손절을 안 했다면 반기 말까지 부지런히 손절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이 손절이 아니라 채권 실수요자로서의 채권 추가 매수를 집행한다. 그러면 6월 마지막 주쯤 되어 시장이 또 급변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지수는 며칠 더 고가에서 횡보를 할 것 같은데, 미국도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죠. 시장이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옵션 만기까지는 고가에서 의미 없는 등락을 하거나 오히려 지수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매도를 들어가 봤는데 평가이익이 좀 쌓이렸거든요. 그런데 변동성 매도를 다 죽이는 걸 보니까 아직 추세 매도할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저변동성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확실한 구간에서만 낮은 레버리지로 먹튀를 하거나 차라리 역추세 매매로 그걸 낮은 레버리지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당연히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이런 구간에선 좀 쉬는 게 낫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조금만 더 오르면 S&P가 강세장으로 전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은 별다른 경제 지표도 없는데 시장이 만약에 숏 커버가 나와서 S&P 4300 돌파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하튼 저는 아직도 매수로 따라갈 생각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타이밍상 숏을 잡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릴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